네, 네. 삼성TV 앱에서 우리 박은영 부장의 힌트, 마켓 힌트를 계속해서 좀 들으시면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힌트를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 한번 좀 그렇죠. 들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마감부터 하나하나 볼까요? 네, 미국이 뭐 연속 상승하다가 지금 이틀 3일간 조정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0.9%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0.76, S&P 500은 0.76%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하는 또 경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봉을 보시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둘 다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깐 눈이 떠져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빠졌다가 아랫꼬리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양호하게 잘 시장이 움직이네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더 다시 되밀려서 아랫꼬리가 좀 짧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짧아졌다라 하면 마지막에 다시 밀렸다는 얘기예요. 한 마이너스 0.5% 수준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하락의 이유는 제가 어제 그 뉴스 말씀드리면서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가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주요 이벤트거나 주요 지표는 아니거든요. 매주 발표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다른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이게 이제 중요하게 어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주었고요. 발표는 19만 건, 컨센서스가 약 21만 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4개월 내 최저 청구 건수입니다.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줄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좋다. 예, 고용 좋다라는 얘기예요. 빅테크들이 지금 감원하고 막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이 이렇게 견조하면 고용 지표 계속 좋으면 연준에는 뭐 지금 긴축 완화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이게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낙폭 확대를 하면서 이게 어제 하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애플 빼고는 다 감원한다던데 아직 그분들 일자리가 괜찮은 모양이네요, 진짜. 애플이요? 그러니까 애플을 빼고 애플은 거의 감원이 별로 없고 다른 데들은 다 다른 데는 감원 감원하는데. 뭐 10,000명, 예, 뭐 10% 이렇게 막 한다고 하던데. 근데 빅테크 쪽에 감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해고가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또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저거는 신규 채용은 상당히 부진한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제 지인들 이제 네. 자녀분들이 저 미국에 사는 네네. 취직 잘 안 된대. 좋은 대학 나왔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턴 했으면 원래는 예. 인턴 끝나면 그 인턴 하는 회사에서 큰 문제 퍼머넌트 없으면. 오퍼를 그렇죠. 주거든. 네. 안 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대체로 저 빅테크 같은 데서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아마 그런 안 데는 뽑겠지. 지금 뽑- 이제 안 좋고 예. 이제 그 다른 이제 중소기업이나 다른 쪽에 서비스업 쪽에 그런 쪽은 지금 이제 취업이 잘 되고 뭐 그래서 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중간에 뭐 반등 시도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재하락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락의 주된 이제 섹터는 반도체 쪽하고 기술주였습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표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달러인데스는 소폭 내려왔고요. 국제 순위는 소폭 올랐어요. 그래서 큰 움직임은 좀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 내에서 이제 거래를 좀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1Q 전망은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좀 좋게 본 거는 글로벌 가입자 수와 그리고 유료 가입자 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백 자사주 매수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장에서 약 3%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아침에 원고를 쓰면서 7시 기준으로 6.3% 올랐다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플러스 6.8% 정도 되네요. 시간 외에서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있는 주요 빅테크나 기술주 종목들이요. 시간 내에서 약 0.5에서 1%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군요. 예, 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정말 예민한 시장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장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플러스 0.51%, 코스닥 0.16% 상승했는데 어제 좀 어떤 느낌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 마감한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0.5%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거 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전부터.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4,100억이었습니다. 아, 그 순매수네. 예. 어제 외국인들이 5,721억을 샀습니다. 오. 5,721억. 지수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끌어올렸습니다. 예? 어제 삼성전자 하나 단일 종목 2,900억 매수했습니다. 설 앞두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경계 심리와 관망 심리, 두려움, 우려 막 이런 것들이 혼재한 심리 속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은 뭐 꿋꿋하게 환율 연계된 그리고 뭐 어떤 사이클 연결된 지금 거래를 인덱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뭐 꾸준히 계속 사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끌어올린 역할을 좀 했고요. 이거 오른 거에 비해서는 지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는 다른 분들이 다 좀 대부분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근에 체감적으로 좀 이제 물론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좋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체감은 나쁘고 그런데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 뭐 AI 관련주, AR, VR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그 중국 코로나 방역 정책 변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권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정책 당국에서 코로나 피크아웃하고 확진자 수 피크아웃하고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네. 계속 나오면서 예.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치아 치료 관련주들, 덴티움, 덴티움, 디오, 오스테임 임플란트 이런 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과 함께 전세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여행주나 항공주들도 잘 안 꺾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변화는 이번에는 단기 테마가 아닌 굉장히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무튼 우리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했던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 위주로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LPR 금리 결정이 있는데 아마도 뭐 금리에 대해서 조정은 없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5년 만기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이 10시 반에 시장이 열리니까요. 근데 그쯤 돼갖고 중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 영향 받을 거고요. 오늘 움직임에서는요. 그리고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동안 일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요즘 일본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일본의 이제 BOJ에서 정책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시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국내 시장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써 있는 이 내용보다도요. 그동안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휴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우리 3프로 방송을 매일 아침 보시는 그 뭐랄까요 3프로 청취자분, 네, 시청자분, 네. 시청자분하고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 시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시황과 연계돼. 박병창 이사님 시간. 아침 전체 시간을 네. 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동시 접촉자 수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지 않냐? 왜 그런 거 같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방송이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렇지만 시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프로님 워딩만 재밌고 다른 거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재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반론이 매일 비슷한 것 같다 너무. 그래서 우리 중간에 한번 뭔가 좀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서 또 이렇게 하고는 있다. 계속 변화 시도를 한다. 고민이 많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좀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황이 지금 동시접촉 수가 이만큼 좀 줄어들거나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시황이 급변하는 이슈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네. 만약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어떤 중대한 악재가 발생하든지 호재가 발생하든지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막 종목별로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송을 보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뭔가 좀 시장에 가까이 가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자체의 시황이 그런 시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좀 하는데 네. 아무튼 우리 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제 그런 반성해야 표현을 좀 됩니다. 쓰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만약에 정부 시장에 별 얘기가 없고 이러면 빨리빨리 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웃겨주셔야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재미를 주셔야 되는데 그 노력이 너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 그 웃기는 노력에 제가 부족해? 더 해?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요. 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우통 벗어? 시장이 아주 재밌거나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다면 우리라도 재미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 내 사무실이나 집에서 완전 핵노잼이에요, 저. 누구는 뭐 재미 있어서 이렇게 삽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 5만 분 정도 보잖아요. 네. 5만에서 뭐 요즘 겸손 때문에 조금 영향도 있고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의 이완이 상당히 영향을 줘요. 실제로.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예. 이 생활 패턴이 밖에 자꾸 정기성이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올려드리는 그 심층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김한진 네. 박사님이나 뭐 김효진 예. 전보다 3배, 4배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 그 행동 양식의 루틴의 정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보는데 네. 이제 필요한 건 내 시간 날 때 보지만 실시간으로 오긴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그 루틴이 있었거든. 네. 이제 저녁 때 종프로가 이렇게 파이팅 하는데도 저녁 때가 되게 좀 부진하잖아, 사실. 그건 뭐냐면 저만 해도 예전에는 딱 퇴근할 때 딱 봤거든. 근데 지금은 약속들이 많으시고 아니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게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녁 먹고 술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아침에 하는 패널인데 우리 3프로 방송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뜬금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시황과 연계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실 때 어떤 관점에서 들어야 되느냐라는 네. 부분을 오늘 뭐 설 연휴 전이고 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매 방송마다 누르면 똑같은 뉴스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뉴스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 뉴스에서 그걸 안 하면은 처음 들어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난 들어가서 뭘 듣겠다고 하는 분은 그 뉴스가 없으면은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중에 또 아쉽거나 왜 안 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고정적으로 하는 이슈나 아니면 시황이나 뉴스들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더 열심히 하십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특별한 거 없으면 하여튼 실시간 10만 볼 수 있어요. 5천만 국민 중에 10만 명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10만 명 보는 그런 정도는 한번 해야죠 저희가. 예, 조금 더 재밌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잼이라 가지고. 저도 노잼이. 저는 방송 끝나면 한 마디도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참 하여튼 예. 뭐 너무 길게 얘기를 다 같이 반성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연휴인데요. 다음 주 이벤트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어떤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3일, 24일 설 연휴의 휴장이고요. 중국은 23일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춘절 휴장입니다. 네. 알고 계셔야 되고 일주일 내내 휴장이고요. 그리고 23일 날 우리 시지마 20일까지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4일 날 1월 미국의 글로벌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7일 날 있을 미국의 PCE 발표입니다. 우리 CPI 발표처럼 PCE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괄호로 여러분 이렇게 쳐놓은 게 뭐냐면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 24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5일 날 테슬라, 26일 날 애플. 야. 애플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설 연휴 때는 그냥 좀 푹 쉬라고 기업들 실적 안 내네. 설 연휴에 화들짝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보시면 LG노트, 삼성전기, 뭐 LD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 SDI, 삼성전자 이게 다 다음 주하고 다 그 다음 주. 저기 24일에 MS하고 존슨앤존슨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있구나. 예. 근데 저거보다는 테슬라 애플이다 이거죠. 테슬라 애플인 거죠. 예, 이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는 다음 주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관방 심리와 경계 심리가 이번 주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12월 소매 판매 1.1%로 예상 하회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통화 기축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요 둔화가 시작됐다는 부분을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뭐 자동차 쪽이나 가구, 가전 이런 쪽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 동안에 공급 쪽 둔화했는데 이제 수요 쪽 둔화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연준이 얘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 BOJ 통화정책회의가 기조 유지되는 특별한 추가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환율이 급등 후에 하락한 부분은 어저께 홍 기자님 잠깐 언급을 줬지 않습니까? 요번에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쪽에 트레이더들의 준비가 있었는데 그게 없으면서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서 일시적인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는요. 왜 원위치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YCC 허용 범위 확대 또는 폐기에 대한 즉 BOJ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그 긴축 초완화적 통화정책에 관련된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믿고 있습니다. 시장 그쪽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금 가격이 요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얼마 전 저점이 1,800달러 정도였는데 온수당 지금 1,933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 하락, 중국, 러시아 등에서 이제 금 매수 증가하고 있다는 이 뉴스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혹시 경기 침체 후에 돌발 악재 이런 것에 대한 불안으로 금 가격이 오르면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관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금 가격도 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금 가격이 만약에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어떨까요? 시장은요? 시장 좋지 안 좋죠. 않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금 가격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할인 판매로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는 뭐 숨어서 웃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도 지금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지금 보조금 주는 거 중단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전기차 시장 점유율 경쟁 및 치킨 게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격을 낮춰서 Q가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배터리 업계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쪽의 보고서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완성차 업체에서 가만두겠냐?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고 할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 양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비싼 차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전기차는 이제 가면 갈수록 저렴성을 가지고 모기가 되지. 가성비로 간다. 네, 그래 중국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벤츠하고 지리자동차하고 붙었는데 옛날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지리자동차하고 벤츠하고 내연기관차를 붙어요. 얘 지리자동차 아무리 싸게 밀어도 이 마켓이 있거든. 근데 전기차 딱 붙으면은 근데 꼭 전기차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전기차는 고급 안 통한다. 쉽지 않다. 안 통한다기보다는 쉽지 않다. 뭐 요즘에 뭐 가보진 않았지만 중국이나 상해에 가면은 다 독일차잖아요. 벤츠하고 BMW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마 시장을 그냥 다 흡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고가 브랜드들은 다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이게 그렇게 막 상처받고 망가지면 이게 구독자가 한 7만 8만 간다면 그렇게 합시다. 네. 원해? 3년 내로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는 망한다. 이렇게 이제 김프로님 보고 계시고요. 과연 그 전망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연휴에 편히십시오. 네, 저 멀리 안 가시잖아요, 그죠? 네, 좀 쉬십시오. 네, 좀 푹 좀 눈도 쉬시고 좀 많게 하시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